너무 피곤하신가요? 그때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시겠죠? 이 제품은 하루 4알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반갑습니다. 바른약입니다. 오늘은 마그네슘, 어떤 제품이, 어떤 성분이 나에게 잘 맞는지 자세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일단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빠르게 드시고 그리고 효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드시는 분들과 안 드시는 분들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니 일단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마그네슘만 들어간 영양제, 그리고 마그네슘을 기반으로 한 영양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마그네슘만 들어간 영양제를 다른 분들이 영양제를 조합할 때 많이 쓰시는데요. 산화마그네슘, 유기산 마그네슘, 킬레이트산 마그네슘, 버퍼드 마그네슘, 트레온산 마그네슘, 글루콘산 마그네슘,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품들의 특장점만 앞에서 빠르게 훑고 뒤에서는 심도 깊게 논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산화마그네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마그네슘을 한 알에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굉장히 덩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섞인 마그네슘은 대부분 산화마그네슘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분들과 나이가 있으시지만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산화마그네슘만 드셔도 굉장히 충분합니다.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한 알로 뭔가 처리하고 싶다면 산화마그네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화마그네슘은 위장장이 어느 정도 큰 편이라서 설사를 일으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변비가 사실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이 약한 분들과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기가 어려우니 이분들은 산화마그네슘을 스킵하시면 됩니다. 젊은 분들, 정말 위가 괜찮다면 이것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유기산 마그네슘입니다. 흡수율도 준수하고 가격도 굉장히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유기산은 우리 피로회복제에 붙어있는 시트르산과 말레이트산 또는 타우린, 이런 애들이 여기에 붙어있는 건데요. 남녀소 관계없이 가장 범용적으로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범주의 하나입니다. 위장장애는 심한 편은 아닙니다만 정말 위장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약이 꽤나 큽니다. 한 알에 115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로 하루 3개에서 4개는 먹어야 합니다. 산화마그네슘과 유기산 마그네슘의 차이는 산화마그네슘은 위에 산도를 올립니다. pH가 10.3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은 위에서 산을 잘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산화마그네슘을 추천하기가 어려우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유기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킬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대부분 글리신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그네슘 옆에 글리신을 붙여서 만든 그런 마그네슘입니다. 코팅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인지를 할 때 그냥 코팅을 했다, 붙였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생체 이용률과 흡수율이 굉장히 높고 위장장애는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여러 자료를 비교해 보아도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장점은 엄청나게 많은데 단점은 거의 없는 그런 마그네슘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먹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킬레이트 마그네슘의 결정적인 단점은 알약이 크다,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 자체만으로 덩치가 큰데 글리신을 붙여놓았으니 덩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일반적으로 200에서 400mg 정도를 먹어야 하는데요.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이렇게 4알 정도를 먹어야 해서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마그네슘입니다만 오히려 알약 크기와 먹는 횟수에 큰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단점이니 이런 분들은 다른 마그네슘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온산 마그네슘입니다. 트레온산 마그네슘은 여타 다른 마그네슘과 결을 달리하는데요. 마그네슘 함량 역시 한 알당 굉장히 적은 축에 속하고요. 한 알당 144mg이 들어가 있고 하루 3알을 드셔야 합니다. 킬레이트 마그네슘보다 적게 먹네,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한 알당 가격이 한 1,500원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마그네슘이죠. 이 마그네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그네슘의 일반적인 특성, 근육 이완과 피로회복적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머리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뇌척수에게 어떤 마그네슘보다 잘 녹습니다. 기억력 관점에서 마그네슘은 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은 생물학을 배울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인데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치매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요. 마그네슘은 기억력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참여합니다. NMDA 수용체,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이 수용체에 플러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뚜껑 같은 거죠.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울증과 뇌 관련 질환, 그리고 틱장애와 같이 특정 질환에서 마그네슘을 권할 때, 그리고 드셔야 할 때 이 마그네슘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트레온산 마그네슘은 여타 마그네슘과 다르게 이러한 특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질환에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셔야 한다면 이 마그네슘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이제 복합제로 여러 가지 성분들에 들어가 있는데요. 약국들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 단순 예시를 보면 마그비 시리즈와 같이 마그네슘에 신경 비타민을 섞어두어 마그네슘의 효과 중 신경과 근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으나 다른 비타민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 효과가 굉장히 좋고 피드백이 좋은 축에 속합니다. 비타민도 안 드시고 마그네슘도 안 드시고 있다. 그러면 이 제품 하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리독신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효과는 좋지만 다른 멀티비타민을 드시고 있으시다면 성분이 중복되어 바로 초과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액상형 마그네슘. 마그네슘과 칼슘제, 다른 미네랄들이 섞여 있는 제품으로요. 마그비 스피드와 같은 제품은 마그비 알약형에서 조금 액상형으로 바뀌었다라고만 인지하시면 되는데요. 글리세린산 마그네슘과 비타민들이 액상 형태로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효과를 보기에는 괜찮으나 지속적으로 드시기에는 알약 타입들이 가성비가 조금 더 좋습니다. 엠드린과 같이 이런 액상형 마그네슘은 다른 멀티비타민, 다른 제품들과 섞어서 조합해서 드시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생각보다 알약을 못 드시는 분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약을 권했는데 효과가 떨어진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약을 먹고 속이 뒤틀렸다, 토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약을 시작하기에 두려움이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처음에 의사소통부터 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위장이 약한 걸 인지하지 못하고 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 너무 약하고 약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데 마그네슘을 꼭 드셔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엠드린과 같은 액상형 마그네슘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부모님들께 선물하기에도 괜찮고요. 실제로 이번에 제 고모께 보내드렸던 제품입니다. 맛도 괜찮고 위장장애도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마그네슘과 혈액순환제가 같이 들어간 제품으로 마그네슘과 은행잎, 센시아 그리고 아르기닌 등 이런 혈액순환제 성분을 한 번에 다 넣어놓은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조절 기능도 하고 있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먹기 귀찮다, 한 알로 처리하고 싶다 그럴 때 드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효과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품에 속하는데요. 산화 마그네슘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위장장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약간 속이 안 좋을 때 먹으면 메스껍습니다. 다만 효과 자체는 굉장히 정말 강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 알로 처리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제품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그네슘 성분 자체에 깊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직업적으로 마그네슘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떤 게 최고인가, 어떤 게 정말 좋은 마그네슘인가 이런 고민을 머리에 달고 사는데요. 여기 부분은 마그네슘을 좀 더 깊게 다루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앞부분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인분들이 보시기에 짧고 쉽게 요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유기산 킬레이트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 분명 다양한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산화 마그네슘은 약간 쓰레기로 취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산화 마그네슘을 먹고 줘보면 효과가 꽤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와 다른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마그네슘은 식사와 일단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위의 pH와 관련이 있는데요. 위의 pH는 2에 가깝기 때문에 이 논문의 그래프를 보면 위가 산성화될수록 모든 마그네슘 흡수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위의 산도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위산의 정도가 약해지면 마그네슘 결핍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산화 마그네슘 그 자체로 약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의 산도가 문제인 사람이 먹으면 흡수는 하나도 되지 않고 설사만 유발하는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위장약, PPI 같은 제품들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마그네슘 성분이 어떤 게 최고일까? 이런 도표가 진짜일까? 라는 생각을 약사들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도표에서든 산화 마그네슘은 4%라 나오므로 이건 약간 하한선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12%라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와 같이 극단적으로 55%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알비온사의 자체적 논문을 보면 산화 마그네슘과 비교했을 때 하한과 상한을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차이가 나므로 12%가 어느 정도 맞아 보입니다.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좋은 건 알겠는데 55% 이거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일반 산화 마그네슘보다 흡수율이 3배가 높으니 산화 마그네슘 이거 쓰레기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고 권해보고 그리고 논문 데이터를 몇 개를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나옵니다. 영양제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약간 영양제 관련이 있는 직업에 있는 분들 이 회사들 숫자에 약간 놀아난 거라고 약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영양제는 약과 같이 분석하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마코 키네틱스, 다이나믹을 분석하면 되는 건데요. 생체 이용률과 혈중 농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생체 이용률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마그네슘 4%, 12% 그런 수치들에 해당합니다. 생체 이용률이 높으면 그 약은 흡수가 잘 되고 활용하기 쉬우니 일반 영양제들에서는 사실 이것과 효과는 거의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의 괴리감이 그리고 약간 골 때리기 시작합니다. 일반 영양제들, 예를 들면 밀크시슬과 같은 애들을 비교군으로 보면 원래 이 성분들은 저희 몸속에 없던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농도를 딱 피크를 찍고 내려온 양상을 보이는데요. 몸에 흡수가 잘 될수록 그리고 몸속에서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가 비례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마그네슘은 저희 혈액에 원래 있던 애들입니다. 심지어 그 농도를 일정하고 균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원래 몸속에서 많이 쓰고 엄격하게 농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신경 써야 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 회사들에서 주장하는 저 생체 이용률대로 몸속에서 쑥 흡수를 하잖아요. 농도가 쭉 올라가는 순간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요단강 건너서 조상님 얼굴 뵙고 오는 겁니다. 바로 즉사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농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여타 다른 영양제들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싹 생략하고 생체 이용률만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으니 회사에서 논문들을 이런 식으로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마그네슘들이 폐기물 같아 보입니다. 이 논문이 기존 형식대로 쓰여진 논문들입니다. 논문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생체율이 좋으면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마그네슘들이 그렇게까지 쓰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마그네슘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래프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맞습니다. 마그네슘 바이오 억세서빌리티,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말을 쓰고 바이오 어빌리티,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이죠.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이렇게 흡수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인데요. 이상적인 환경에서 말이죠. 잠깐 높아심에 킬레이트 마그네슘, 그리고 다른 유기산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에 비하여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저도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킬레이트나 유기산, 산화 마그네슘 이런 제품들 굉장히 많이 먹었지만 이런 제품 피드백은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실제로 약국에서 약을 권하고 실제로 먹여보면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의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문부터가 이제 흥미로운데요. 다양한 마그네슘을 먹였을 때 혈중 마그네슘 농도를 비교하는 논문을 찾았습니다. 말레이트부터 킬레이트까지 다양한 걸 먹였는데 실제로 혈중 농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으면 죽으니까요. 애초에 큰 변화가 있으면 죽습니다. 큰 변화가 절대 몸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혈중 마그네슘 농도는 비슷한데요. 근육에 저장되는 양은 약간 달라집니다. 킬레이트 마그네슘의 용량 굉장히 높을 때 근육에서는 가치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좋긴 하지만요. 뇌에서의 농도고요. 여기서도 다른 마그네슘과 비교했었을 때 킬레이트가 그렇게 압도적인가? 보기는 힘들죠. 애초에 우리가 먹으면 혈액에 녹고 이동하는 거거든요. 혈액에 녹는 양이 애초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장벽은 잘 통과해도 우리 몸에서 퇴! 하고 뱉어버립니다. 이 말은 생체 이용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항산성으로 막아버린다는 거죠. 유사한 논문들을 다 쳐내고 이 논문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먹게 되면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이렇게 대부분 균일하게 올라갑니다. 산화 마그네슘을 한번 봐보면 좋은데요. 보라색, 생각보다 낮죠.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이제 혈액에 마그네슘이 녹았으니 세포 내로 들어가야 실제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주황색인 말레이트 마그네슘은 항상 높지만 산화 마그네슘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 정도는 말레이트와 비교했을 때 갑자기 나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항상성, 몸에서 내뱉고 세포에서 내뱉는 과정 2단계나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요. 흡수율 좋은 애들, 그래 일단 몸 안에 들어와서 혈액에 녹아있어? 그런데 세포가 안 먹습니다. 필요한 양만 먹습니다. 이 2단계 때문에 마그네슘 제품들 해석하는데 그리고 효과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애초에 혈액에도 많이 안 녹고 그리고 세포에서 먹는데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사실 필요량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일단 드시는 게 좋고요. 제일 낮게 치부되는 산화 마그네슘조차도 세포에서 이용률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피드백이 꽤 좋습니다. 마그네슘의 흡수 경로와 그리고 저장 경로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 두시면 좋은데요. 마그네슘 제품들마다 적당량만 흡수가 되고요. 아무리 흡수율이 좋아도 적당량만 흡수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보았으니 마그네슘은 근육에 저장이 많이 되는데요. 어떠한 마그네슘을 드시던 일정량 수준에서는 근육에 저장하여 저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든 높든 적당한 걸 오래 드시는 게 더 좋다. 이게 마그네슘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말이 굉장히 시시하죠. 제품을 비교할 때 마그네슘의 생체 이용률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격과 내 위장 상태를 보고 고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